정수 스택을 이제 뭐 C++ 위주로 설명해 드렸고 만들어 봤고요.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개 언어로 완성된 버전은 이제 그 과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 하실 분들은 다운받아서 저랑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파이썬은 특성상 오리 타이핑이기 때문에 특별히 범용자적으로 바꿀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되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C++하고 자바를 이제 범용자료 구조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할 때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반 응용을 만든다든지 뭐 할 때 많지 않은데, 하지만 이제 라이브러리에 있는 수많은 어, 클래스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범용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지 못하더라도 이런 만들어진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는 충분히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할 얘기가 많은 C++를 이용해서 범용자료 구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를 바꿔보고 이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슬라이드 갖고 필요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요 프로젝트가 그 정수 스택인데 이제 프로젝트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좀 바꿔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경우에 이렇게 프로젝트를 뭐가 있으면 다음에 뭘 할 때 프로젝트를 복사한 다음에 특히 구글 테스트, 이클립스에서는 구글 테스트가 또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버전을 바꾼 것이니까 그대로 갖다가 씁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복제를 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은 것들은 바이너리에 가면 기존의 프로젝트에 만들어진 실행 파일이 여전히 따라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클린할 수도 있고 바이너리만 이렇게 지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지우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에 나중에 보면은 바이너리 파일이 두 개 생겨요. 그래서 엉뚱한 게 여러분들이 실행시켰을 때 엉뚱한 게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이클립스에서 복사를 할 때는 C++ 같은 경우에는 실행 파일을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렇게 범용 클래스로 바꾸면 테스트 프로그램도 좀 바꿔봐야 되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요 정수로 만들어진 스택을 범용 클래스로 바꿔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이제 그 범용 자료 구조로 바뀐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스택의 원래 기능은 범용 자료 바뀌어도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내가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그것을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것은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거기에 들어간 문법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그냥 기계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범용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 앞에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쳐주시고 박스 안에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로 t 하나의 이제 우리가 이 스택 자료 구조는 처음에는 int를 저장했지만 이제는 어떤 타입도 저장할 수 있게 만들 거고 그래서 그 int 대신에 다 t로 바꿔주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뭐 만나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int 포인터로 되어 있었잖아요. 이제는 뭐가 돼야 돼요? t 포인터가 돼야 되겠죠. 그럼 t로 바꿔주면 되겠고, 여기 가면 템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간을 확장해야 될 때 확장을 했었죠. 그럼 여기도 템프가 인테저 포인터가 아니라 뭐가 돼요? t가 돼야 되겠죠. t가 뭔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t 바꿔줘야 되겠고, 여기도 new int가 아니라 이제 지정된 t 타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t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바꾸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내용이 바뀌진 않아요. 몸체, 함수들을 만들어 놓은 함수의 몸체를 구성하는 알고리즘이나 문장들이 범용이 된다고 해서 바뀔 거는 없습니다. 물론 C++는 조금 더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지만 이렇게 기계적으로 int 나오는 걸 다 그냥 t로 바꾸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본적인 생성자에서 공간을 확보하는데 int로 확보하면 안 되고 t로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생성자가 초기값 목록을 받아서 초기화해주는 그런 생성자인데, 얘도 범용 클래스잖아요. 요 자체가. 그러면 initialize int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여기도 int 대신에 t로 바꿔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또 건들 게 없습니다. 소멸자 건들 거 없겠죠. 그냥 반납하면 되겠고, 복사 생성자에서도 여기 보면 int로 확보하고 있으니까 int가 아니라 t로 확보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건들 게 없어요. 이렇게 카피 수업 이디움 같은 걸 활용하게 되면은 코드 중복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범용 자료 구조를 바꿀 때에도 건들 게 없어요. 그래서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쭉 넘어가고 되겠고, 그 다음에 is empty. is empty에서 탑 변수는 우리가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꾼다고 해서 바꾸는 건 아니죠. 여전히 sizeT 그대로이기 때문에 얘는 건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오는 size 메소드도 건드릴 게 없고요. clear도 건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핵심적인 세 개 메소드인데, 여기서부터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거는 뭘 저장하는 자료 구조였어요? int를 저장하는 거죠. 근데 int는 뭐예요? 원시 타입입니다. 어토믹 타입.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매우 단순한 타입이에요. 근데 이제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게 되면 이 t로 우리가 int를 쓸 수도 있지만 int가 아니라 또 뭘 쓸 수도 있어요. 매우 무거운 구조체나 또 다른 클래스의 타입을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고려가. 그러면 여기서는 픽이 int를 반환했죠. int를. 그러면 여기는 t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얘가 int와 같이 오토믹 타입이 아니라 구조체 타입이 되면 리턴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을 해요? 리턴하는 과정에서 리턴하는 과정에 뭐가 발생하죠? 이렇게 이제 쓰려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stack 뭐 여기다가 int 써도 되는데 student처럼 좀 무거운 뭐 구조체가 됐던 클래스 타입이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stack.pick을 호출했어요. 그러면 이 스택이 학생 객체를 하나 반환하겠죠. 근데 학생 객체를 어떤 식으로 반환해요? 주소로 반환해요? 주소로 반환하고 있는 건 아니죠. t니까 주소로 반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학생 객체를 반환하게 되는데 값으로 반환하게 돼요. 그러면
요 순간에 이 함수가 종료되면 임시 객체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 반환된 값을 유지하는, 반환된 객체를 유지하는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이 임시 객체는 어떻게 생성이 되죠? 뭘 이용해서 생성이 되죠?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겁죠. 무겁게 돼요. 그러면 얘를, 이 무거운 것을 좀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반환하면 좋죠? 주소로 반환하면 좋은데, 주소로 반환하면 사용하기가 번잡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반환하냐면 이렇게 참조로 반환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원시 타입뿐만 아니라 내가 저장한 데이터들이 무거울 수 있다. 그럼 이 무거운 것들을 옛날 인트와 같이 동일하게 처리하면은 효율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질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T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참조로 반환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student s equal stack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가 반환하는 건 뭐예요? 참조로 반환하죠. 참조로 반환할 때까지는 무겁지 않죠. 효율적으로 일어나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s를 만들고 있죠. 뭐 얘가 만들어져 있다, 이미 만들어져 있던 객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요 순간에 또 뭐가 불러져요? 복사 대입이 불러주죠. 그럼 이게 또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참조로 반환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얘를 처리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야지 좋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도 참조로 받아야 돼요. 나도 참조로 받지 않으면은 얘가 참조로 반환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참조로 반환하는지 보면, 참조로 반환하면 나도 별로 문제가 없으면 참조로 받아서 처리해야 돼요. 근데 참조로 받아서 처리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뭘까? 참조로 받아서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주소나 참조나 뭐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간접적으로 그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는 건데 문제가 뭘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예? 반환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다음에 stack.push 뭐 했어요. 그러면은 그 위치를 이 값으로 덮어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애가 참조로 우리가 하고 있지만 참조된 애가 영원히 거기에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도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참조로 쟤는 효율적으로 주기 위해서 참조로 주고 있지만 그 참조로 받은 애가 아주 오랫동안 유효한 상태로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참조를 받아서 바로 뭐 출력해보고 뭐 하고 바로 끝내면은 문제가 없지만 그 참조한 걸 계속 유지하고 쓰기에는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비효율적이지만 그냥 제가 참조 주더라도 나는 이렇게 비용이 좀 들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걸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하는지에 따라서는 좀 방법들이, 구현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지만 범용자료 구조를 구현할 때는 저장되어 있는 애는 이렇게 참조로 많이 반환해 가지고 효율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SED 벡터 같은 거를 가서 한번 팝백 뭐 이런 것들의 반환 타입을 한번 살펴보세요. 얘가 참조로 반환하나 값으로 반환하나 이걸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가 컨스트인데 넌 컨스트한 애를 반환하는 건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 받아서 참조해서 쓰되 수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 값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값을 반환하는 거고, 푸시는 이 경우에도 여기에 t 이렇게 쓸 수 있죠. t 쓰면 또 해결이 돼요. t 쓰면 해결되는데, 그러면 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복사 대입이 일어나죠. 복사 대입이 일어나고, 또 요 순간에 뭐가 일어나요? t 매개 변수 요 아이템이 새롭게 하나 만들어져야 되죠. 그럼 요 때도 뭐가 일어나요? 복사 생성자가 호출돼서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거운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달할 때의 비용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컨스트 참조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원시 타입일 때도 그냥 컨스트 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도 뭐 정수를 참조하나 값을 한다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 때에는 원시 타입 기준으로 생각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무거운 것을 저장할 수 있으니까 무거운 것을 저장할 때도 문제가 없도록 이제 코드들을 하게 됩니다. 푸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할 게 있는데 팝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팝하고 픽은 또 어떤 차이가 있죠? 픽은 원래는 그냥 주는 거예요. 픽은 그냥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조를 줘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얘를 그 팝하는데 참조로 주면 위험해요, 더. 그래서 얘는 참조로 줄 수가 없고 얘는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픽과 팝의 차이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픽은 거기 위치인 애가 그대로 머무른 상태에서 그 값을 주는 거고, 팝은 원래는 거기 있는 애를 빼서 줘야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제거를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참조로 주면 안 되고 그냥 값으로 주면 돼요. 값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t를 써서 이제 코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t를 주게 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반환할 때 임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질 건데 그 임시 객체를 뭘 이용해서 만들어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팝한다는 거는 걔는 더 이상 필요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거기 그 배열에 있는 애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C++에서는 얘를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임시 객체를 만들게 하는 것보다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가야 돼요. std
move를 하나 더 넣어주는 거예요. std move를 넣어주면은, 물론 저 move를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동생성자가 불려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동생성자가 정의된 애들이, 모든 애들이 이동생성자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동생성자가 없으면 뭐가 불러져? 복사생성자가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애들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인, 복사생성자가 아니라 더 효율적인 이동생성자를 사용하게끔 여기서 std move를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쭉 내려왔을 때는 단순하게 int를 t로만 바꾸면 됐는데,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할 때에는 이 저장하는 게 무거울 수 있고 또 반환하는 게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C++는 효율성을 강조하는 언어다 보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구현을 해줘야 되겠고, 주로 참조 그리고 이동생성자들을 쓸 수 있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끝난 건데, 보통의 C++는 추출하는 거는 여러 개를 다중정의하지 않지만 저장하는 것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공합니다. 세 가지를. 그래서 푸시를 요걸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만들어요. 요런 애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const t와 t 참조와 r value 참조를 하나 더 만들게 돼요. 그러면 s가 뭐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데 만들었다 치고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기존은 어떤 변수가 유지하고 있는 객체를 스택에 추가할 수가 있고, 스택에 push student 홍길동 뭐 2학년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춘향이 1학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얘는 저 위에 게 1번 아래 게 2번이면 얘는 몇 번이에요? 몇 번이 불려져요? 얘는 1번이 불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L밸류예요. 누군가가 가리키고 있어요. S가. S라는 애가 가리키고 있는 애고, 얘는 임시적인 애죠. 누가 변수가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R밸류가 돼요. 그러면 뭐가 가리켜요? 어디로 가요? 두 번째로 가게 돼요. 두 번째로. 그래서 요로 갑니다. 근데 요로 가는데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은 두 개를 분리한 거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어떤 식으로 돼야 되냐면, 얘는 여기에 계속 존재할 필요가 있는 애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참조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받아가지고 또 이동 생성자를 이용해서 위에다 놓네. 죄송합니다. 얘가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위에 거의 비용은 데이터를 전달할 때 비용 안 들죠. 참조로 받으니까 매우 효율적으로 받아요. 근데 배열에 저장할 때에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R밸류 참조를 받으니까 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비용이 안 들어요. 전달하는 과정에선. 그런데 이 아이템은 R밸류, 즉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애니까 여기서 이동 생성자를 불러서 이제 그 배열에다가 저장합니다. 저 두 개만 있어도 솔직히 머리가 아픈데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코드를 약간만 보고 치면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더 만듭니다. 인플레이스라고. 인플레이스. 그럼 저런 애는 언제 쓰이냐? 얘 대신에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할 때 활용해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스텝 인플레이스 홍길동 3 뭐 이런 식으로 객체를 생성해서 주는 게 아니라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줍니다. 그럼 어디서 생성해요? 요 위치에서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법으로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려면은 우선 첫 번째로 가변인자 범용함수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왜 가변인자 범용함수가 필요할까? 다양한 객체들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객체들은 다양한 생성자들을 가지고 있을 거고 어떤 생성자를 쓰든지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 인플레이스를 구현하려면은 가변인자 범용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능을 쓰고 있고요. 가변인자를 가지고 이제 요 T의 생성자를 불러서 여기에 받은 데이터들을 일로 넘기는 거예요. 일로 넘기는데 요 과정에서 정말 복잡한 얘기인데 완벽 포워딩이라는 게 필요해요. 완벽 포워딩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에 전달된 형태 그대로 얘가 L밸류면 L밸류, R밸류면 R밸류인 상태대로 그대로 생성자한테 똑같이 전달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게 해주는 게 이 std forward라는 애예요. std forward. 그래서 복잡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우리가 new C++에서 더 하잖아요. 그럼 이제 강아지 객체를 하나 동적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더 D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 강아지 D는 어디에 만들어져요?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죠. 이 문장이 들어있는 그 함수 스택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new doc 하면 그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힙 공간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 공간에 계속 머물러요. 언제까지? 우리가 딜리트 할 때까지 머물게 됩니다. 또는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까지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new 하면은 힙에 만드는 건데 이 new도 힙에 만들지 않고 특정한 주소에 새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쓰는 문법이 요 문법이에요. 그래서 new하고 가로 안에 주소를 주면 힙에 만들지 않고 특정한 위치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느 위치에 만들어요? 내가 저장하려는 아이템 스탑 위치에다가 새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복잡한 얘기지만 얘하고의 비용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용을. 뭐 얼마나 차이 나길래 저런 것까지 만들어 쓰냐라는 거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얘는 요 순간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봅시다. 뭐가 필요해 먼저?
요 쓰는 객체 만들어야 되죠. 임시 객체가 생성이 돼야 돼요. 임시 객체 생성. 1. 그 다음에 전달이 되죠. 인자 전달이 되죠. 근데 인자 전달 비용은 참조니까 무시할게요. 비용이 안 들어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이동, 대입, 연산이 호출되죠. 얘는 어떤 비용이 들어요? 얘도 임시 객체 생성할 때 요 데이터들 전달했죠. 그러니까 요 데이터의 전달은 여기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표시 안 할게요. 그러면 얘는 저 참조로 받고 있기 때문에 얘의 그 전달 비용, 요 함수 호출 비용은 무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 뭐만 일어나요? 생성만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임시 객체 생성이고 여기도 임시 객체가 생성되죠. 얘는 또 어차피 객체는 한번 생성이 돼야 되지. 그럼 얘하고 얘가 차이 나는 부분은 뭐예요? 얘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동, 대입이 발생한 건데 얘는 이동, 대입이 발생하지 않고 있죠. 그 차이입니다. 인플레이스. 그래서 요렇게 쓸 바에는 C++에서는 이제는 모든 자료 구조들이 SED 벡터나 뭐 이런 애들이 다 인플레이스로 시작되는 삽입 연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럼 걔를 언제 쓰냐? 이런 애들 쓸 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면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우리가 범용 클래스를 좀 더 실제 라이브러리처럼 만들려 그러면 삽입 연산은 하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몇 개? 세 개를 만들게 돼요. L 밸류 받는 거, R 밸류 받는 거, 인플레이스 개념 그 세 가지를 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거 만드는 방법은 몰라도 왜 세 개를 쓰는지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복잡한 문법 중에 요 문법은 기억해 두시면 쟤는 좀 써먹을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생성하는데 힙에 생성하지 않고 내가 특정한 위치에 뭘 만들고 싶다. 그러면 요걸 뉴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제 C++ 아주 전문적으로 조금 개발자가 되고 싶은 분은 요 가변인자에서 요 두 개짜리의 의미, 그리고 요 완벽 포워딩 요 개념까지 좀 이해해 주시면 좋죠. 좋은데 뭐 자료 구조에서 이게 핵심인 건 아니니까 좀 설명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 범용 자료 구조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 때는 이런 것까지 신경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앞에 위에 있는 첫 번째 푸시만 만들어서 이렇게 자료 구조를 진행해 나갈 건데, C++로 만들 경우에는 그러니까 삽입 연산은 하나만 만들지 않고 범용 자료 구조에서는 여러 개를 만든다.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반복자가 있는데 얘도 그냥 T T로 바꿔주면 이제 다 끝나요. 그러면 거의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이제 범용 스택을 만든 게 되겠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것들 뭐 저장하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에서는 이제 범용 자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한 번만 아마 나중에 더 해볼게요. 이제 그 배열 기반 리스트 만들 때. 근데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자바의 정수 버전인데, 이제 자바의 버전을 이제 바꿀 때
템플릿으로 바꿀 때 자바는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템플릿을 이용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요. C++ 방금 만든 것처럼 만드는데 이제 자바에서는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C++는 여기다가 int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자바는 저게 안 돼요. 자바는 항상 범용 자료 구조에는 뭐만 저장할 수 있냐면 객체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객체만 저장할 수 있으니까 내가 범용 자료 구조에 원시 타입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원시 타입 자체를 저장할 수 없고 뭘 저장해야 되냐면 이 원시 타입을 객체로 바꾼 그 객체를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stat integer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요 반복자가 int가 우리가 지금 여기 저장하는 건 int인데 int가 아니라 뭐로 돼 있어요? 인테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바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C++는 이런 식으로 int student double 이런 식으로 만들면 생성을 하면은 요 내가 만든 범용 클래스를 3개를 컴파일러가 만들어서 컴파일 해가지고 문법 검사를 해요. 근데 자바는 내가 이렇게 범용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3가지로 쓰더라도 코드를 3개 만들어 가지고 문법 검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는 그러면은 범용 클래스에는 뭐만 저장이 돼요? 원시 타입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원시 타입을 저장하더라도 얘가 객체로 바뀌어서 저장이 되는 거고 그러면 자바에 있는 범용 클래스에는 뭐만 저장이 돼? 객체만 저장이 되고요. 자바는 객체를 항상 뭘로 처리해요? 값 타입이 아니라 참조 타입으로 처리해요. 참조 타입을 처리하기 때문에 아까 C++처럼 무거운 거를 어떻게 하지?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하는 부분이 없어요. 무조건 자바는 객체를 저장하는 거고 이 객체가 무겁든 가볍든 간에 항상 주소로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복사를 해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뭐 또 지워야 할 것도 없고요. 복사한 다음에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얘는 요 클래스 이름 뒤에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쓰게 됩니다. t를 써요. 그러면 얘도 얘도 t로 바꿔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보이는데 필요한데 t로 바꿔주면 돼요. 여기도 여기도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문제가 됩니다. 이거 에러 나죠? 에러가 나요. 아까 저 동네에서는 C++에서는 이게 에러가 안 났어요. new t에도. 왜냐하면 걔는 내가 3개 쓰면 3개로 버전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문법 검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얘는 하나만 만들기 때문에 이 애가 모든 애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t가 뭐가 들어온지에 따라서. 그래서 자바에서는 저 매개 변수 t가 있을 때 제 t의 객체를 만들거나 그거의 배열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종류의 객체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배열은 자바에서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 자바에는 항상
클래스 관계도를 그리면 맨 꼭대기에 뭐가 있냐면은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그래서 내가 자바에서 클래스 A 이렇게 만들면은 요 A가 부모가 없는 게 아니라 부모가 뭐가 되냐면 오브젝트가 돼요. 그래서 모든 애들은 오브젝트 타입 변수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객체 배열은 오브젝트 배열에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고 타입 변환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워닝을 줘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워닝은 무시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add express warning 문제를 여기다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워닝이 나타나니까 이거 워닝을 줘도 문제 없는 거 내가 아니까 이렇게 스프레스 워닝을 시키면은 저 노란색 표시 나는 거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들면 되고 나머지는 뭐 할 게 없네 얘는. 여기는 여기도 워닝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바는 정말 기계적으로 바꿀 수 있겠죠. 뭐만 주의하면 돼요? T의 객체를 못 만든다. T의 배열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오브젝트 배열을 이 자료 구조 같은 데에서는 오브젝트 배열을 만들고 T로 타입 변환하는 형태로 코딩하는 게 뭐 다른 방법도 있지만 가장 편리해요. 자료 구조 만들 때. 그래서 비교적 쉽게 내가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고 나서 자바에서는 걔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건 정말 기계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신경 쓸 게 없으니까 그냥 인트 나오는데 다 t로 바꾸면 끝나요. 별 할 거 없이. 근데 이제 C++는 워낙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원시 타입을 저장하는 거하고 구조체를 저장하는 거는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 구조체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가지고 그 삽입과 추출 연산에 대해서는 참조, 컨스트 참조, 또 뭐 R 밸류, L 밸류에서 복잡하게 버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